244페이지로 오세요. 244. 242가 아니고 244.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가의 배분 기준이라고 있으시거든요. 원가의 배분 기준. 그래서 배분이라고도 하고 배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연관성이라고도 하는데,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름에 전기요금 많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요? 에어컨 때문에. 겨울엔 가스요금 많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요? 보일러 난방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썼어. 근데 많이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내요, 안 내요? 냅니다. 왜요? 내가 원인이 있었잖아요. 많이 썼으니까 많이 나왔어. 근데 올해였나 작년에였나 이거 뉴스에 나왔었는데, 어떤 빌라에 수도요금이 1억이 나온 거예요. 네. 아니요, 계량기 고장이 아니고 거기 한 달 내내 틀어놔도 1억이 나올 수가 없대요, 구조상. 예. 잘못 오부가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따져갖고 나중에 나온 게 만 얼마였나 2만 얼마였나. 예. 근데 참 그런 게, 처음에 따졌을 때는 등등등 많은 등에서 공론화 시켜갖고 뉴스에 나오니까 그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안 나올 건데 나오는 것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냥 서로 대화해갖고 이게 아니니까 해결을 해줬으면 안 나올 건데, 꼭 공론화해야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쨌든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썼으니까 내라. 그러면 내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 썼는데 내래.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인과관계예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수혜 기준이라고 있어요. 수혜 기준은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내는 거.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 일반적으로 세금이 어떻게 보면 부담 능력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많아. 그러면 많이 내는 거고, 능력이 적어. 그러면 어떻게 내는 거예요? 적게 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정성, 공평성. 예. 요 공정성, 공평성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연관이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다 똑같이 내잖아요. 만약에 모나미 볼펜이 100원이야. 그러면 1000만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도 100원이고, 100만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도 얼마죠? 100원이죠. 근데 이거를 공정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세법에서는 공정하다라고 안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진성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요것만 씁니다. 시험 때에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왜냐면 인과관계가 가장 다툼이 적어요. 너가 썼으니까 내.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다 내잖아요. 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러면 화내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안 썼는데 내래. 그러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어디에 쓰이냐면은요, 교재 251페이지.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251페이지는. 그래서 거기 251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박스 있습니다. 배부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부 기준이 무슨 관계에 의한 거라고요? 인과 관계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딴 거 말고 건물 임차료라고 있으실 거예요. 건물 무슨 요요? 임차료. 그러면 말 그대로 그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건물과 관련이 된 건데, 건물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 나오면 뭐라고요?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복리후생비라고 있어요. 복리후생비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직원을 위해서 쓰는 걸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은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복지가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예, 요게 많은 회사 가시면 돼요. 복리후생비. 왜냐면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나가는 돈이에요? 직원. 그러면은 복리후생비는 이거하고 연관이 있겠죠. 무슨 수요? 직원 수. 왜냐면 일반적으로 직원 수가 많으면 복리후생비가 많이 나갈 것이고 직원 수가 적으면 복리후생비가 적게 나가겠죠. 근데 참고로 복지도 다 돈입니다. 맞죠? 네,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복지가 좋은 회사들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지 좋은 회사 이런 게 종종 나오거든요. 이런 정보 프로그램에. 그러면 대부분 지방에 있는 회사들이 복지가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수영장도 있고 회사 안에 그 다음에 커피숍도 따로 있어요.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 안에서 복지라고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회사 한켠에 휴게실을 만들어 주고요. 거기에다 안마의자를 갖다 놓고 안마사를 채용해서 피곤한 사람이 와서 누우면 안마해 준다. 뭐 이런 게 TV에 가끔씩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다 돈 들어가잖아요. 빌리는 것도 다 돈이고 땅값이 서울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나 그런 쪽은 오히려 지방에 좀 더 좋은 회사들이 많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력비. 전력비는 말 그대로 거기 보시면 뭐 마력수, 운전시간. 예. 왜냐면 우리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 어떻게 되죠?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끔씩 이것도 나와요. 식당. 식당은 뭘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예. 식당은 이거예요. 직원수. 왜냐면 면적이 무조건 많다 그래서 식당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구내식당 같은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몇 명이냐?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구내식당도 맛이 있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제조회사 다닐 때 구내식당이 맛이 별로였어요. 그래갖고 맨날 바깥에 나가서 사 먹고 맨날 지각해갖고 욕먹고. 근데 또 맛있는 데들도 많아요. 근데 솔직히 식당 이렇게 한 군데 정해놓고 먹는 게 속 편합니다. 왜냐면 안 정해놓고 나갈 때마다 정하면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오늘은 뭐 먹지? 그래서 저는 식당 있는 데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식당이 있는데 전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게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뭐 건물 관리비래. 그러면 관리비가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면적. 왜냐면 관리하려면 면적이 크면은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면적이 적으면은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어때요? 적으니까 적게 해도 되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53페이지 여기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잠깐 설명드리고 계산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계산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접. 보조 부문이에요. 보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으면 혼자 가지라 그랬어요? 나누라 그랬어요?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배부의 뜻이 뭐예요?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부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로 배분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부문 배부 방법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같이 쓴 거 뭐 하자? 나누자. 왜냐면 혼자 일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에 썼어. 그러면은 원가를 한 군데에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줘야 되죠. 그래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가 얘기 끝나요. 여기에서 4개 나와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뭐 조금 더 나중에 추가하긴 할 건데 어쨌든 큰 틀은 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일단 적고 나서 계산 문제 좀 풀게요. 그 다음에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요건 그대로 2장짜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일단 적어주고 계산 문제 풀어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계산 문제로도 나와서. 그래서 계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요. 제가 지금 드렸죠.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은 위에 거는 저하고 같이 풀 거고요. 아래 거는 풀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또 왜 안 됐냐? 일단 앞에 보세요. 지금 나눠드린 거 보시면 제조하고 보조라고 있으시죠? 요 제조가 직접이에요. 그러면 보조는 뭐예요? 간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제조는 한 군데에만 일했구나. 보조는 몇 군데 일했구나? 2군데 이상 일을 했구나. 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은 같이 썼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돼요. 근데 그 나누는 방법이 이제 제일 먼저 보실 게 무슨 배부법이에요? 직접 배부법.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요건 안 적으셔도 돼요.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20%, 50%, 30%라고 보이세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S1이 P1에 가서 몇 프로 일했다? 20%. P2에 가서 50%. S2에 가서 30%인데 직접 배부법이라고 나오면 요 30%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누어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직접 배부법이라고 하냐면 직접에다가만 나누어 줄 거야. 간접은 안 나누어 줄 거야.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라고 해요? 직접 배부법. 그래서 직접 배부법이라고 나오면 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왜냐면 직접 배부법의 뜻은 간접은 안 나누어 주고 어디만 나눠 줄 거라고요? 직접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S1은 현재 21,000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S1 얼마 있어요? 21,000원. 21,000원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 이유는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근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원래는 20%, 50%, 30%인데 직접 배부법이라고 나오면 요 30%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써 있어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20%하고 몇 프로만 있는 거죠? 50%. 그러면 20에 50 더하면 70 돼요. 그래서 70분의 몇이요? 20. 그래서 6,000원. 요게 P1.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요번에는 70분의 몇이요? 50. 왜 70인지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러면 15,000원. 요게 P2.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네, 요게 왜 70이 되냐면 앞으로 제가 분수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분수 쓸 때는 항상 그 나누어 주는 거에 전체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하고 50이니까 합치면 몇이 되는 거예요? 70. 그 중에 P1은 몇이에요? 20. P2는 몇이에요? 50. 이 30은 여기에 써 있긴 하지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번에 이제 S2를 나눌 겁니다. S2는 현재 35,000원이 있어요. 여기 있죠? 35,000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원래는 40%, 40%, 20%인데 20%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면은 80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40. 80분의 40. 그 다음에 그러면은 17,50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35,000원 곱하기 여기도 80분의 몇이요? 40. 그러면 17,500원. 여기가 P2.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밑에 거 풀 시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직접 배분법이라고 나오면 보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S1은 20하고 50, S2는 몇이요? 40하고 40만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 5분 드릴 테니까 여기 A, B, C, D 있으시죠? 밑에 거 요거 직접 배분법 한번 구해 보세요. 위에 건 제가 여기 올려 놓을게요. 같이 보시면은요. 일단 볼게 무슨 배분법이세요? 직접 배분법이죠.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래서 거기 C 보시면 현재 20만원 있죠? 그래서 원래는 30%, 50%, 20% 이랬는데 20%는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7만 5천원 나와요. 요게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 12만 5천원. 요게 B.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제 C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D 해야 돼요. 그래서 D는 30만원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요? 30. 그 다음에 곱하기 원래는 50대, 30대, 20인데 20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8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은 계산기 나오시고 짜자 30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면 18만 7,500원. 요게 A. 그 다음에 3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11만 2,500원. 여기가 B. 일단 정리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제가 분수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12분의 3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12는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분의 몇 요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시험 때 뭐 할 수 있어요?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단계배분법 볼 거예요. 무슨 배분법이요? 단계배분법. 그래서 좀 전에는 직접배분법이었고 요번에는 이제 단계배분법을 보실 건데요. 단계배분법의 특징은 배분 순서를 정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 먼저 나눠주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배분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분과 상호 배분의 절충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절충의 뜻이 뭐냐면 중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다 없으면 요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이게 다 있으면 요게 상호 배분법이에요.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상호. 요렇게 일부만 있으면 이게 단계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절충이라 그랬잖아요. 절충이 뭐라고요? 중간이에요. 중간. 그래서 이게 다 없다라고 보면 요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직접. 다 있다라고 보면 요게 상호예요. 왜냐면 상호의 뜻이 뭐죠? 서로 나눠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나눠주면은 상호. 그 다음에 아예 안 나눠주면은 직접. 일부만 있다라고 보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단계 배분법을 할 건데 S1 먼저 배분할게요. 뭐 먼저 배분할 거라고요? S1.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지금 S1이 얼마가 있냐면 21,000원이 있어요. 얼마가 있어요? 21,000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80대, 20대, 50대 몇 있죠? 30. 그러면 100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20. 그래서 4,200원. 요게 P1.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두 번째 P2는 100분의 몇이에요? 50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 1,500원. 요게 P2.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100분의 30. 그러면은 6,300원. 요게 S2. 일단 적으세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요, 아직 끝나진 않았죠. 이제 S2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S1은 다 배부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예. 왜냐면 아까 직접 배부법은 아예 보조는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단계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는 인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S2 해야죠. 요게 키포인트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S2 때문에 거의 다 틀려요. 그래서 S2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S2 얼마 있죠? 네, 35,000원 있죠. 그래서 35,000원 더하기 6,300원.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6,300원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좀 전에 S1에서 얼마 받았죠? 6,300원 받았죠. 그거까지 해결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조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얘네는 무조건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는 그냥 말 그대로 뒤에서 일해주는 거지 직접 이렇게 앞에 나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받은 거 다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40대 20인데 마지막 나눠줄 때 20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80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40. 그리고 계산기 시험장에 갖고 가셔도요, 많이 써야 두세 문제예요. 근데 두세 문제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5,000원에 6,300원 나누기 80 곱하기 40 하시면 265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P2도 똑같죠? 네, P2도 35,000원에 네, 똑같으니까. 왜냐면 80분의 40이니까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2650원. 요게 어디요? P2.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거기 밑에 있는 A, B, C 있으시죠? 거기도 단계 배분법 한번 해보세요. 6분 후에 볼게요. 그래서 이거 간혹가다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걸 연습하면은 요 내용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그리고 참고로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보다 이거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이 세 줄로. 요게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상호배분법은 계산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1차 방정식 들어가야 돼서 다행히도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그래서 단계배분법까지만 할 줄 아셔도 공부하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배분법은 배부 순서를 뭐 해야 된다고요?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래서 절충 그러면은 뭐라고요? 중간. 그래서 또 보시면 요번엔 C 먼저 배부할 겁니다. 그래서 C가 현재 얼마 있죠? 20만원. 그러면 처음에 배부해 줄 때는 다 배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0, 50, 20이잖아요. 더하면 얼마죠? 100이죠. 그래서 10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6만원 나와요. 요게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은 10만원 나와요. 요게 B.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20. 요게 어디에요? D. 4만원. 요게 D. 그러면 이제 C 나눠줬으니까 뭐 나눠야 돼요? D 나눠야 돼요. D가 현재 얼마 갖고 있죠? 30.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더하기 얼마요? 4만원. 그 다음에 원래는 50, 30, 20인데 요 마지막에 배부할 때 2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80분의 50. 그러면 34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시면 21만 2,500원이 A.
그 다음에 30만원 더하기 4만원 곱하기 여기는 80분의 몇이요? 30. 지금은 답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요. 초반에는 34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시면 12만 7,500원. 요게 어디요? B.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설명 한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한 파트 있거든요.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분개할 겁니다. 그리고 미리 설명을 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부가가치세 하나 남았어요. 부가가치세가 아마 이틀 하루 반나절이나 그러니까 한 6시간 내지 7시간이면 부가가치세도 끝나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실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한 한 달 정도는 문제만 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교재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게 아닌지라 교재 바깥의 것도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푸는 게 기출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출문제 위주로 좀 준비를 할 겁니다.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조가 다 없다라고 보면 요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직접. 그 다음에 일부만 있다라고 보면은 요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단계. 그 다음에 다 있으면 무슨 배분법이요? 상호 배분법. 그래서 우리 보시면 직접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상호는 당연히 다 나눠주니까 가장 어때요? 정확해요. 근데 정확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도 어떻게 돼요?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요 두 가지의 뭐라고요? 중간, 절충. 근데 시험 문제는 요게 잘 나와요. 순서. 그래서 단계 그러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뭐 다 외우긴 할 거지만. 그래서 순서와 관련 있는 게 왜냐면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져요. 단계 배분법은. 근데 나머지는 뭘 먼저 배부하든 결과값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파트가 요거 남았어요. 뭐 남았냐면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요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좋아요. 근데 뭐가 딱 좋냐면 전산회계 1급만 시험 보기 딱 좋은 기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세무까지 붙이면 힘들어요.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세무까지 배우려면 필요한 기간이. 근데 회계까지 하기에는 딱 적당해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개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개씩 계산한다? 하나씩. 그래서 개별 나오면은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우리 포장 중에 개별 포장이라고 있잖아요. 몇 개씩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대부분 하나씩 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뭐하다? 비싸다. 비싸니까 하나씩 하는 거지 싼 거는 하나씩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의 뜻은 한 번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에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이 뭐한 거예요? 저렴한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거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싼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라고 그 2장짜리에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하나씩 할 거잖아요. 그러면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몇 개씩 계산할 거니까 하나씩. 근데 양은 많으면 안 돼요. 몇 개씩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나씩 계산하는데 거기에다 만약에 10,000개를 계산하래.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은 많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 종류는 상관이 없지만 뭐는 많으면 안 돼요. 양은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문 생산이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왜냐면 주문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문 생산이 대부분 양이 많다, 적다, 적다. 그 다음에 종합은 종류가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종류별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종류는 적어야 되고 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100개를 한 번에 계산하나 1000개를 한 번에 계산하나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만 커질 뿐이지. 그래서 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종류별로 만들어지는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답으로 개별 원가 계산이 답으로 잘 나오는 게 저게 잘 나와요. 조선업. 우리 조선업이 뭐 만드는 거죠? 배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배가 종류가 다양해요. 어선도 있고 유조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여객선도 있고 이게 종류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크기도 다 어떻죠? 다르잖아요. 작은 배도 있고 중가운데 배도 있고 엄청나게 큰 배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계산할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원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는 뭐냐면 이걸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문서가 요거 두 가지예요. 근데 문서가 필요한 이유는 종류가 어떠니까? 많으니까. 근데 맨날 똑같은 거 만들어. 그러면 종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문서. 왜요? 나는 만약에 자동차 문짝만 달아. 그러면 하루 종일 뭐만 다루면 돼요? 문짝만. 1년 내내. 맞죠? 그러면은 이런 문서가 필요가 없죠. 왜요? 똑같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나는 매일매일 물건 만드는 게 달라져. 그러면 이런 문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문서 보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분도 짜증나서 그만두셨었는데 저는 이제 위에 분하고 좀 다툼이 있어서 그만두고. 근데 왜 짜증났냐면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60단계가 거쳐요. 예. 근데 그거를 한 번 가르쳐 줬어요. 한 달 후에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한 달 전 거 기억나요? 안 나죠. 예. 근데 이제 더 짜증났었던 건 뭐냐면 원래 다 그래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 깔 때 뭐라 그러냐면 난 한 번에 다 배웠어. 근데 너는 왜 한 번에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거기에다 또 더 큰 문제는 나이도 그분보다 어렸어. 그러니까 이제 더 짜증이 났었던 거죠. 그래갖고 저 불러갖고 같이 술 먹으러 가자고. 술 먹는데 이제 하소연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설명할 때 동영상으로 찍어버리세요. 그랬다 나중에 필요할 때 보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촬영 허가는 받아야 돼요. 예.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이거 동영상으로 좀 찍어도 되냐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따로 준비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만들 때마다 원가도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가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정이나 완성품 환산량인데 요거는 썼다가 지울 거예요. 이 공정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제조 공정. 부문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생산 공정, 조립 공정, 포장 공정 이런 식으로 그 대량 생산하는 데들은 장소마다 나누잖아요. 맞죠? 네, 제조 공정에서 뭐만 해요? 제조만. 생산에서는 생산만. 조립에서는 조립만. 포장에서 뭐만 해요? 포장만.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들은 나누어서 합니다. 맞죠? 이걸 한 군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왜냐면 한 번에 많이 만드니까.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이거는 계산 문제인데 다음 주에 따로 연습할 거예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쯤에 연습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직접비는 갈 때가 정해진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간접비는 갈 때가 아직 안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부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네가 다 가져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간접비를 배부해 줄 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춰서 뭐 해주면 돼요?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회사 밥값이야. 그러면 직원수. 왜냐면 일반적으로 직원수가 많으면 밥값 많이 나가죠. 근데 직원수가 적으면 밥값이 덜 나갈 테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몸무게로 나눈대. 이러면 싸움 납니다. 맞죠? 무조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많이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네, 확률이 높을 뿐이지. 저도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많이 못 먹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 저 어렸을 때는 20대 초중반만 해도 초밥 뷔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60개 이상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 30개 들어가면 배에서 열 나가요. 그만 먹어. 힘들어. 확실히 젊었을 때 하나라도 더 드십시오. 나중 되면 먹고 싶어도 거부해요, 뱃속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고요? 중요하고 요거 중요해요. 기말제공품. 그래서 기말제공품하고 완성품 환산량 때문에 거기 2장짜리 보시면 마지막에 요거 있을 거예요. 평균법하고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요거까지 외우시면은 일단 공식은 원가 얘기는 끝입니다. 근데 여기는 죄송한데 암기가 주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고 분계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입선출법하고 요 평균법의 차이는 얘예요. 초가 빼면 선입선출법, 초를 더하면 뭐예요? 평균법. 맞죠? 네, 요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기말제공품 구하는 공식입니다.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기말제공품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거는 아셔야 돼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맞죠? 네.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선입선출법에서 여기 보시면 초가 기초잖아요. 뭐예요? 기초. 그러면 기초는 기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초는 몇 월 며칠 거라고요? 1월 1일. 기말은요? 12월 31일. 그러면 기초는 기말에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월 1일 날 물건이 12월 31일 날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맞죠? 그래서 이 기초를 빼는 이유는 뭐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초는 기말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더하자 빼자 빼자. 그게 선입선출법이고 평균법의 뜻은 뭐냐면 아니야. 기초 중에서 일부는 기말에 남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빼는 이유는 왜 뺀다고요? 선입선출법의 뜻은 기초는 기말에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뭐하자? 빼자. 왜냐면 포함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평균법은 더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더하는 거예요? 기초 중에서 일부는 언제 있을 수도 있다? 기말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계산할 때 뭐 합시다? 포함합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솔직히 시험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공식 기억해서 계산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1시간 정도 따로 연습할 거예요. 왜냐면 공식만 외우라 그러면 공식까지 외우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8문제 정도? 8문제만 풀어보면은 어떻게 푸는지 틀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 나온다고요? 4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또 연습할 거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